주차장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손에는 차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노숙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발, 이걸 받고.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절박했습니다. 아니, 절박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도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였습니다. 이 차를 받고 이 도시에서 사라져줘. 남자는 울먹이며 차 키를 여자에게 던졌습니다. 차 키가 공중에서 빙글 돌며 여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2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준중형 세단의 키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몸을 숙여 차 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감사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감정이 담긴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여자의 짧은 대답 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괴물에게서 도망치듯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남자는 비싼 차를 노숙자에게 주면서까지 그녀를 두려워한 걸까요? 단순한 동정심이었다면 저렇게 떨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가장이 노숙자에게 차를 던지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연들, 그 속에 담긴 진실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말입니다. 김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아내의 얼굴, 학교 가기 전 꼭 안아달라고 조르는 7살 딸아이.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했네. 저녁 식사 시간, 딸아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무력감. 하지만 민주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그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딸이랑 공원 갈까? 아내의 제안에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은 민준의 가족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딸을 바라보며 민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행복하다.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벤치 한쪽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낡은 가방을 옆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이수연. 그의 전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민주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도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닌 묘한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 딸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아빠 벌써? 응,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겼어. 민주는 음료수를 사러 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급한 일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혹시 딸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있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그녀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는 걸까요?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과거처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입가에 번진 묘한 미소. 여보, 괜찮아? 옆에 누운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연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결혼 초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감시, 친구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민준의 모든 일정을 통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건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받아줘.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민준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아둔 재산을 하나씩 빼앗아갔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며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갖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거절하면 며칠씩 집을 나가거나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그저 참는 것이 편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그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뺏을 것이 없어지자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쓸모가 없네. 그렇게 수연은 떠났습니다. 민주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수연은 민준을 괴롭혔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직장 앞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두려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는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이 태어났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퇴근길에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수연은 건물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랜만이네. 수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잘 지내나 싶어서. 수연의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냉랭한 시선이었습니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수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는 잘 사는 것 같던데? 새 가족도 생기고.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예쁘더라. 공원에서 봤어.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준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어린 시절이랑 똑같이 생겼어. 눈이랑 코가 빼박이야. 그만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예쁘다고 한 건데. 수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자주 오게 될 것 같아. 우린 또 보겠네.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수연이 자신을 찾아낸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혹시 집까지 알아낸 것은 아닌지. 집에 도착한 민주는 대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정말 예쁘더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절대로 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수연의 출몰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집 앞 편의점, 자주 가는 마트. 민준이 가는 곳마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였습니다. 또 봤어. 신기하지? 수연은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스토킹이라는 것을. 더 무서운 것은 그녀가 딸의 학교까지 알아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데리러 가지만 그날은 민준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기대어 서서 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딸을 데리고 반대편 문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 저쪽 문으로 나왔어? 아빠가 급해서 그래.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민준과 수연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수연과의 악몽 같은 생활, 이혼 후의 스토킹, 그리고 최근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까지.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러 갔습니다. 전 부인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건? 직접 보고 대화한 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 학교까지 알아냈어요. 학교 앞에서 뭔가 위해를 가했나요? 아니면 협박을 했나요? 그건 아니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있긴 하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허탈했습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수연처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를 나온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명확한 스토킹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노숙자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벌금을 내라고 해도 낼 돈이 없고 구속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은 이사를 가시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떠나게 만든다. 그 말이 민준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수연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민주는 딸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지인을 통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만나자.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만나자. 할 얘기가 많잖아.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수연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왔네. 민준은 그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돈.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사라져 줄 거야? 글쎄. 일단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봐야지. 수연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볼게.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마주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아니,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얼마를 줘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돈을 받으면 사라질까요?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수연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정말 돈을 받고 사라질까? 아니면 더 큰 요구를 할까?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과거와 똑같다는 것을. 수연과 결혼했을 때도 이랬습니다. 매일 두려움에 떨고 눈치를 보고 자신을 잃어가던 그 시절. 민주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 돼.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야. 이제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어. 나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야.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에 단호함이 서렸습니다. 그래, 맞아. 경찰도 변호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내 방식으로. 민주는 수연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줘도 그녀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돌아올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녀를 이 도시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가까이 타던 차였습니다. 낡았지만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중고로 팔아도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차였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차를 주자. 그리고 완전히 끊어내자. 차는 그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이자 팔면 목돈이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노숙자 신세인 그녀에게 차는 충분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차를 처분하려고 해. 갑자기 왜? 고장났어? 아니, 그냥 새로 사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처에게 차를 준다고 하면 아내는 반대할 것입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줄 게 있어. 뭔데? 와보면 알아. 약속 장소는 한적한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그런 곳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는 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런 데서 만나자고 했어? 민준은 차 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차를 줄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조건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차를 받고 이 도시를 떠나. 나랑 내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나쁘지 않은 차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차 키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고. 연민도 아니라고. 이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결단이라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호한 선택이라고. 과거의 민준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무력해서 그저 당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 키를 건네는 행위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평화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연이 차 키를 쥐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주는 거야? 응. 대신 약속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수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잘 가.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민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 이제 진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도 일주일 동안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에서도 집 앞에서도 딸의 학교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난 것일까? 여보,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어.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민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려대는 전화를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만나야겠어.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차도 줬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지난번 그 주차장에서 봐. 안 나오면 내 회사로 찾아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줘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찾아온다는 협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옷차림이 나아 보였습니다. 아마 차를 팔아서 돈을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왔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차는 어떻게 된 거야? 팔았지. 1,500 정도 받았어.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10년 가까이 타던 차를 그녀는 며칠 만에 처분해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도시 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왜 또 나타난 거야? 1,500으로 뭘 하라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적어. 수연이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더 필요해. 최소한 5천은 있어야 제대로 된 월세 방이라도 얻고 살 수 있어. 미쳤어? 내가 어디서 5천을 구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대출을 받든 저축한 거 깨든. 절대 안 돼. 나 이미 충분히 줬어. 더 이상은 없어. 그래? 그럼 내일 내 회사 가서 소리 지르면 되겠네. 사장님이 전 부인한테 시달리는 직원 좋아하실까?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돈을 다 빼앗아갔어. 그러고도 행복하게 사는 게 말이 되니? 새 가족 만들고 딸도 낳고. 수연의 목소리에 아기가 담겼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근데 넌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게 공평해? 그건 내가 만든 결과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무너뜨리고 내 돈을 빼앗고 나를 지옥으로 만든 건 너야. 내가 왜 내 인생까지 책임져야 해? 책임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나눠달라는 거지. 수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 그러니까 조금은 나한테도 줘야지.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돈을 줘도 차를 줘도 무엇을 줘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든 딸에게 접근할 수 있고 아내를 협박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력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내가 뭘 더 해줘야 내가 사라져 줄 건데?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봐야 알겠지. 그 말에 민주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이 악몽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5천 마련해. 일주일 안에. 수연이 돌아섰습니다. 못 구하면 내가 직접 내 가족한테 부탁하러 가야겠지.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주차장 한복판에 홀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결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었고 저축을 모두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줘도 수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천을 주면 다음에는 1억을 요구할 것입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수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약속 장소는 또다시 그 주차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차를 끌고 갔습니다.
자신의 차는 이미 수연에게 줬기 때문에 아내의 차를 빌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돈 구했어? 아니. 민준의 대답에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럼 왜 부른 거야? 민준은 아내의 차를 가리켰습니다. 이 차를 줄게. 또 차? 농담하는 거야? 나 이미 내 차 받아서 팔았잖아. 알아. 근데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이 차를 받고 이 도시에서 사라져줘. 아니, 제발 사라져달라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뎌. 내가 무서워. 내 눈빛이, 내 목소리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 불행을 위로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게 주는 생명값이야. 제발 이걸 받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민준은 울면서 차 키를 수연에게 던졌습니다. 차 키가 공중에서 빙글 돌며 수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도입부에서 본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차 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명값이라.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네. 내가 나한테 생명값을 준다니. 그녀는 차 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아. 받을게. 정말 사라져 줄 거지? 글쎄. 일단 2차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수연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확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감사가 아닌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돌아올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이 퉁퉁 부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연과의 재회, 끊임없는 요구, 차를 2번이나 준 것까지. 미안해. 당신 차까지 줘버렸어.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차는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잖아. 정말. 화 안 나? 화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아내의 말에 민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줘. 혼자 짊어지지 말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요?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은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것을, 차를 팔아 얻은 돈으로 작은 방을 얻고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을. 민준은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차 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고. 트라우마를 끊어내기 위해 치른 대가였다고. 돈을 잃었습니다. 차 2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은 아내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오늘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민준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이 따뜻한 순간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냉정하게 단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미련한 동정심보다 현명한 단절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민준은 무력했습니다. 수연의 요구에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수연의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를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의 무력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의 평화를 지켰구나. 민주는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민주는 비로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